뉴질랜드로 학회를 갔는데 주문을 시켜놨는데 서버분들이 어떤 참가자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같이 그 서빙하면서 이렇게 그러니 되게 교수님들이 엄청 좋게 봐주셨어요. 추천을 써주시고 네? 이런 틀렸어요? 네, 이런 내용.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만나서 올해는 아주 행복한 합격 소식을 들고 찾아오신 분이세요. 이번에 미국 박사 정말 가기 힘들었는데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죠. 거기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박사를 가시게 된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영이라고 하고요. 학부 때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동문정학 이런 거를 배우다가 좀 더 응용 정책학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정책학 중에서도 어떤 정책을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주택정책 쪽으로 계속 더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도시계획 박사로 진학을 하게 된 조선영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주. 앞으로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시게 되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박사 프로포저를 어떤 거를 쓸까 정확하게는 이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제가 SOP에다가 적고 이런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주택 정책 같은 거를 연구를 하다가 미국에는 되게 소송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을 하냐면 임대 같은 거를 할 때 멈앤팝 랜드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1대1 관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corporate landlord이라고 해서 회사들이 그 기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조금만 밀려도 그냥 막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퇴거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오 마이. 근데 이제 그 퇴거 소송에 걸리면은 나중에 렌트비를 내거나 아니면 각하가 되거나 이렇게 돼도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떤 주에서는 기록을 못 보게 해서 뭐 방지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는 그 주들도 되게 많고 주마다 지역마다 엄청 보호되는 정도도 다르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이 50개 주가 있으면 그 정도로 거의 다른 나라처럼 법도 다르고 이런지 몰랐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뉴욕이나 이런 데는 법원 같은 데에서도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이러는데 더 교외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아예 법원에서 다 페이퍼워크로 판결문 쓰고 이러니까 데이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 출신인 교수분들이 수집을 해서 핸드코딩을 한다거나 그런 게 너무 되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AI도 너무 발전했고 하니까 되게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AI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뭔가 존재하지 않은 아니면 지금 페이퍼워크로만 있는 형태를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작업을 거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더 학제적인 연구를 좀 더 어떻게 펼쳐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쪽으로 하면 재밌겠다 해서 퇴거 소송 그리고 강제 퇴거를 예방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소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근데 진짜 자기가 뭘 해왔는지와 이걸 또 커넥션을 엄청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대학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있었을 때는 법이나 행정과 관련된 철학 이런 거를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대학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적연구 쪽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쭉 갈 수도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거기가 계량 수업이 되게 빡세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가면은 완전 방법론적으로만 깊이 파보고 싶다라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경제학과 출신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학생대로 가셨네요. 근데 이렇게 지도 교수님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나니까 박사 때도 제가 안 익숙한 분야의 지도 교수님을 오히려 선택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박사 교수님은 공간 분석하시는 지리학과 출신 교수이시고 또 경제랑 다른 분야잖아요. 너무 좋겠다 이분한테도 배우면. 너무 대단한데요. 약간 이 친구 뭔가 나랑 좀 비슷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해? 굳이? 라고 할 텐데 그 안정적인 길을 다 뚫고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겠어 하면서 자기의 스타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 있는 순간들이 언제였어요?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때 BK에서 하는 학회가 있었는데 뉴질랜드로 학회를 갔는데 행사를 좀 같이 기획을 하고 뭐 예약 같은 것도 다 하고 제가 맡게 돼서 해외에 계신 교수님들하고도 컨택도 하고 호텔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식당에서 예약을 할까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서버분들이 어떤 참가자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을 시켜놨는데 예. 그냥 제가 같이 그 서빙하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되게 교수님들이 감동하셔가지고 엄청 좋게 감동이지. 봐주셨어요. 근데 저는 막 엄청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었고 제가 기획한 거니까 망치기가 싫어가지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잘 봐주셔서 같이 기획했던 분이 추천서도 써주시고 네? 제 SOP에 이런 컨퍼런스 기획이나 그런 내용을 쓰기에는 너무 연구랑 직결된 건 그쵸.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 써주셨다고 해서 그럼 되게 좋다. 뭔가 추천서가 저는 되게 다 다른 내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왜 우리 대학원에서 하는 거 뭐 많잖아요. 기회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진짜 하나하나 소중하게 책임감 갖고 끝까지 잘 완수하겠어. 이런 마음 자체가 보인다니까요. 교수님들은 언제 어디서 기회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화이팅! 조금 힘들겠죠, 화이팅! 그러면 반대로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거 조금 어려웠다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이제 조교를 했는데 경제학과 출신 교수님 과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전공이 경제가 아니잖아요. 네. 행정대학원에 그 2부생들이 따로 계셨는데 5급 그렇죠. 공무원이셔서 이미 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분들이 그럼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TA 세션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너무 부담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 근데 이제 네. 거기가 전부 다 그분들만 계신 건 아니었고 경제 분석에 안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했다 보니까 섞여 있는 수업이어서 어떻게 포커싱을 할지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되게 좀 적극적으로 과제 관련해서도 코딩이 섞여 있는 과제라던가 대량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분들은 엑셀에 좀 익숙하시고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써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튜토리얼 찍어가지고 이제 찍어서? 네, 영상해서 올리고 어머!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그게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했어서 그때가 좀 부담이었다. 정말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TA가 있다니. 100%가 아닌 120%를 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위 과정에서 연구, 환경적인 측면이나 내 커리어 이게 맞을까 약간 좀 고민하셨던 적은 혹시 없으세요? 몸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쭉 박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연구 환경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그 교수님이 계신 분들과 약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으로 가는 게 기회가 좀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이 몇 개를 썼었죠, 우리가? 전체는 저는 20개를 썼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인포메이션 세션은 거의 다 참석을 했거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게 비디오를 키잖아요. 동양인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튀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뭔가 질문을 많이 하고 나 한국인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이 학교가 사전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한 학교인지 안 중요한 학교인지를 많이 여쭤봤거든요. 일단 그거를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데부터 사전 컨택을 하려고 했고 컨택 중요해라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한 6회 정도만 컨택을 했거든요. 그냥 컨택이 중요하지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 데는 그냥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하셨네요. 뭐 보통 15개에서 20개 쓰시기는 한데 정말 맥스로 쓰셨는데 그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하시고 이렇게 기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각인효과. 저는 정책학, 행정학 쪽에서 컨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다 직접 여쭤보니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접 다 무조건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맞아요. 뭔가 미국 대학원을 간다라는 결정을 넣게 됐는데 장학금이라든지
뭔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많이 고려하면서 좀 학교 선택하시고 하셨어요? 학교 선택을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 이번에 합격을 줬긴 줬는데 펀딩은 못 주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었고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풀펀딩 대상이다라고 해서 풀펀딩 대상에 들었다까지를 들었는데 아직 레터가 안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외부 장학금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완전. 들었어서 상반기는 거의 B 장학금이나 풀브라이트 이런 거를 지원하는 데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고 너무 잘하셨어요. SOP를 쓸 때 아니면 CV를 쓸 때 좀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쓰니까 튀어 보였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사전 컨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핏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솔직하게 그래. 말해주시네. 네. 되게 학교도 뭔가 이 박사생들을 한 명 한 명 거의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고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뽑는 거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들기도 했어요. 감사하네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뭔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많았는데 펜에서는 풀펀딩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 6회는 연에 몇만 불씩 가는 거죠? 4만 1,000불. 4만 1,000불. 이때보다는 그래도 작아도 이 네. 문과생 치고는 맞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대학원 지원 과정 자체도 석사는 한국에서 나오고 박사는 또 미국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 과정 너무 다른데 하고 느낀 포인트들은 미국에서는 추천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듀크 같은 경우에는 막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던 학교였거든요. 왜냐면 사전 컨택도 안 했고.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네, 인터뷰를 보게 됐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와 지도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써주신 거예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추천서를 써주실 때 이 학생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써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첫 한 장 정도 교수님의 이야기 아니면 추천인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진짜 베스트 추천서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잘 이렇게 해놓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늘 생기는 거겠지만 좀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순간이 뭐 인포메이션 세션 같은 거 해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대부분이 미국인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니까 중간에 빨리 끼어들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뭔가 계속 준비한 말 위주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말을 할 수 있지만 툭툭 던지는 말에 저도 툭툭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느껴질 때 좀 자괴감이 들고 영어를 완전 더 잘했으면 이렇게 인터뷰를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는 강박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체력이 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어도 한국어처럼 잘했으면은 이 정도로 준비하진 않았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냥 저의 체력을 아낄 수 있었겠다. 영어를 더 잘했으면 영어를 잘한다는 게 말을 계속 안 끊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들의 문화랑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서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다라고 느껴지게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 중에서 이 질문 되게 좋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가끔씩 굿 퀘스천이 나오니까 모두가 그 퀘스천으로 딱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별로였나 이런 생각이 너무 완벽주의다. 약간. 이 미국 대학원 전체 준비 과정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좀 어느 정도 되나? 이것도 너무 과마다 다를 것 같은 게 과마다 되게 다르고 강조하는 게 다르구나를 느껴서 근데 기본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할 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질문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버리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스피킹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